안녕하십니까, 조윤관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올 초 2014년을 시작하는 신년 기자회견 말미에서 대통령은 혼신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어느덧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지, 또 어떤 새해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잘 짜여진 신년 기자회견, 물론 깔끔하겠죠. 하지만 국민은 시나리오 없이 가감없는 대통령의 진성을 듣길 원합니다. 진정한 소통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새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조응천 전 비서관 조금 전에 영장실질심사 받아 들어갔죠. 오늘 밤에 그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금 전 오후 3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나온 조 전 비서관은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청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데 관여하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조사하며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앞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 등에 대해 범죄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내놓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진당 국민들하고 연대는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문건 사건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텐데요.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그리고 변한봉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야당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통진당과의 연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지금은 아니다. 그 지금은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네. 앞으로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했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간에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과의 연대 네. 그리고 공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야권 연대 문제는 오로지 선거 시기에 국민이 연대를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국민이 지지를 하면 지금 남아있는 다른 야당들이 있잖아요. 네. 정의당도 있고요. 네. 또 노동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어떤 다른 야당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오는 당이 있으면 네. 그 당과 연대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야권 연대는 통진당을 말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통진상 해산 정국에서 문재인 지금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간은 그래도 네. 그 통진당 잔존 세력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로 다시 정치 세력화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세력들하고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국민의 여론이 아주 뭐 따갑고 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저 현재 결정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통진상의 또 결격 사유들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이런 네.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정도의 멘트를 한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또 그 이전에 의원입니다, 현재. 예, 의원이시죠.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할 때 네.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복권한 장본인이고 네. 또 야권 연대로 선거를 치르면서 한명숙 전 당대표와 함께 당의 그런 야권 연대 선거
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또 통진당 잔존 세력과의 그런 선거연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의 지지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 이러한 그 말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국민이 생각하는 그 잣대와 국가 이익은 또 다른 것이고 네. 국가 이익이 그러한 그 야권 간의 선거연대라든지 어떤 특정 세력과의 정당과의 연대가 네. 훼손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멘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아예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인데. 예.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수님은 자꾸 통진당 잔존세력으로 특정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진당과의 연대와 그 정치적인 어떤 공조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고요. 그동안의 네. 태도였습니다. 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통진당 당존 세력과의 연대 문제를 특정한 바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의원의 지금 말씀에서도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진당이 200만 표를 가져간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 후배를 하겠다는 분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글을 올렸거든요. 저건 또 어떻게 해석을? 그것도 보면 사실은 양강 구도에서 네. 표를 이식한 발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어떤 반대되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활용하신다는 측면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가 네. 볼 때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미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더 네. 이상 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했겠지만 지금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네. 다만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했을 경우 이런 종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거나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새롭게 출발한 정당이 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연대가 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말씀 같은 경우도 네. 결국 야권에서 자꾸 이합 집산 쪽으로 모여 해쳐식으로 선거 때마다 하는 것은 결국 집권을 위한 노력입니다. 내가 표가 돼서 새누리당이나 어떤 다른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로서 이기려면 네. 나와 뜻을 비슷하게 하거나 같은 사람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야권 세력이 결집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차후에 어떤 선택을 할까 그 부분은 사실은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그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전에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사회 소위 종북 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온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국민 정서가 지금 그걸 아주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차제에 대한민국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야당의 정체성은 뭐고 대북과는 뭐고 야당이 끌고 간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보민주주의 허점은 무엇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정광정책과 철학으로 그들과 차별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겠느냐. 이런 워딩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200만 표가 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그거는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 변호사님. 예.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입니다. 네. 단순히 근데 정권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획득만을 위해서 여권 연대를 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색깔은 비슷하니까 야권 연대를 하겠다. 네. 그것은 정당의 그 기본이 원래 반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 정말 연대를 하겠다라면 서로 정당과 정책을 맞춰가면서 합당을 하든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일단은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정희 그 전 의원이 네. 그 대선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라는 네. 말을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한 석이라도 얻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네. 이제 야권 연대에서는 좀 야당이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정치민주연합만의 정책과 색깔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굳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뭐 정의당이 됐건 노동당이 됐건 연대를 해서 야권에 대해서 좀 표를 얻어보자. 이것은 무조건 여당이 싫으니까 연대된 야권에게 오라. 야권의 정책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좀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어떻게 않을까. 보세요? 옳은 예.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과 대선을 끝내고 나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야권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자기 발로 서고요. 자기 근육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죠. 치열한 내부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이번 28 전당대회가 그러한 출발점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도자들이 좀 어딘이 분명하지 않다. 종북 세력과 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교수님의 그런 우국충정 어린 말씀 잘 저희가 받아들이겠고 네. 우리 그 후보들이 앞으로 당의 리더로 서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 당대표 되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는 누가 더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고요. 대박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문재인 의원이 국민적인 이런 그 인지도는 이런 대선에서의 어떤 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네.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시선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제 문재인 의원은 말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단기 접전에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문재인 의원도 참 네.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나오시게 됐고 본인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저는 걸었다고 봅니다. 자, 바깥에서 볼 때. 네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또 하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네. 당이 이제 이른바 친노 세력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서 나머지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나가서 뭐 다른 당을 차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따 말씀.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내구도를 보니까 일단 친노 세력이 의원들 한 55명, 그리고 네. 비노 세력이 71명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노 세력 중에서도 심정적으로 아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더 있고 네. 아마 문 후보가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친노 패권주의, 그 네.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던 네. 과거의 그런 불행한 그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 네. 그걸 딛고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도 하시고 이제 네. 이렇게 재기하고 계신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당을 해서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네. 이 앞으로 전당대회를 이끌어갈 때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렇게 합종연행으로 전당대회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줄 세우기, 네. 지역주의, 그다음에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런 걸로 네. 전당대회를 끝날 것인지 예. 여기에 좀 그거에 부패가 따라서, 있고 예.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네. 탈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치고 뭐 네. 원외 세력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야권 원로들하고 지금 탈당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역시 정 의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분도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도 지내고 통일부 네, 장관, 통일부 장관. 네. 또 이 야권 내에서 나름대로 축을 형성하고 네. 또 이런 종북 노선이라든지 네.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데 큰 기여도 했고 또 많은 또 실패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결별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명분을 가지고 과연 내가 그러니까 만들려는 야당이 과연 어떠한 차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걸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는 비전 능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변 변호사는 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도 아마도. 글쎄요. 그 문재인 의원께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 한다면 조금 더 연기가 많이 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친노와 비노의 해묵은 갈등이 워낙 오랫동안 좀 얘기가 많이 네. 됐었고 그래서 물론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신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나오시면 좀 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박지원 의원 대 문재인 의원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지나치게 또 개파색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내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 의원이 대표로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 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가 시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사실은 옛날 분이시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민들이 어떤 제1야당에 바라는 어떤 진보적인 개혁 네. 이것은 조금 더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당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서로도 일치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지지율 20%로 떨어진 부분은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바뀌기는 어렵다. 따끔한 네.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요번에 좀 탈바꿈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어떤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을 두 분이 알고 계실지 두 네. 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표 선거를 하셔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공천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개혁하실지 참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보시죠. 예, 뭐 정감록 이후에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있었고 네. 아주 또 뭐 메시아처럼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네. 우리 정치 현대사를 보면 그렇게 새로운 인물로 주목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다 많이 실패를 했고요. 네. 오히려 개혁이다 그리고 그 당을 확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랜 정치를 해왔던 분이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20대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 당에서 그 당의 내부를 잘 아는 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걸 해왔었다는 걸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새 인물이 아니라서 문재인이든 박지원이든 둘 다 이제 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의 한마디만 딱 경우는 구원을 예. 드리면 저도 그 박용진 대변인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사실상 그래도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께서 나오실 경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도 입장에서 선명 야당을 내거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의원은 진보적 입장에서 선명 야당의 기치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는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상 양쪽에 걸치면서 어중간한 논평을 내지는 않고 뭔가 한 가지 색깔은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측면에서는 박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하나 합니다. 부끄러운 건 네.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설입니다. 네. 이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정권에서 뭐 장관도 하셨고요. 더 중요한 건 여당의 대선 후보를 후보를 하셨던 했었죠. 분인데 네. 이분이 탈당을 거론하고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지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그야말로 혁신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에 남아있는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 또 의원들로 하여금 묘한 위기감을 또 발동시켜요. 대선 후보였던 분이 당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이 묘한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그 이번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똘똘 뭉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설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게 될지 야권 전체 분열로 가게 될지 아니면 제1야당이 정신 차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지켜봤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래도 대표가 계속 바뀌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이분 했다 저분 했다 반복된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맞죠? 그거? 그런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당은 혁신 없으면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고 개파 청산 없이는 우리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묘한 게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다 개파 구조 위에서 안락한 정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거기서 출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없이 네. 개파주의 청산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바깥에서 안방문 열고 들어오신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국민들이 볼 때나 당원들이 볼 때는 약간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부터 시작하시는 것에서 출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취임 100일이 돼서 기자 간담회도 했는데 보니까 뭐 통진당과 연대 나는 안 한다 아주 뭐 선을 걷습니다 문희상 네. 위원장. 그리고 그러면서 종북몰이 얘기를 좀 했어요. 종북몰이. 그러니까 종북에 관해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종북몰이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네. 근데 그 전에도 왜 박하시즘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네. 어떻습니까? 지금 메카시즘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정치 현장을 보아온 경험으로는 지금 이 통진당 해상정국을 박하시즘 플러스 정북몰이로 보는 건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이 통진당 해상정국이 1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물론 옛날에 이제 반공을 국신한 박정희 정권 또 네. 전두환 정권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의 완성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국가의 안보위기에 심하게 지금 폐해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네.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행사되는 이런 시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대표님께서 이거를 종북물이다 박하시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이 시점에서 맞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털 건 털고 네. 앞으로 여당에 대해서 잘못한 건 우리가 과감히 비판하고 네. 우리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을 향해서 가는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종북몰이라는
단어의 정체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북몰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위반 혐의를 조사를 한다거나 문제 제기라는 것이 종북몰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야당의 있다. 네. 대표가 자격이 없는 거죠.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을 활용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과잉적인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야당이 할 역할이지 지금 현행 살아있는 법률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님께서도 그날 이 해산 선고를 하면서 이거는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심사숙고 끝에 1년여간의 어떤 방대한 자료와 또 방대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 대립 결정한다. 이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하고 여당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약간 야권 지향의 지식인들이 네. 여러 언론에 이렇게 기고하는 글들을 보면 경제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결국 잘하는 건 종북몰이, 공안몰이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세력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이게 물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되는 경우에 네.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의원들의 의석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거였다고요.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10만 명에 대해서 다 기소해요. 10만 명이 다 조사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걸 또 냉큼 경찰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10만 명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죠. 테스트포스로 전담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23%에서 35%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동력 상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야권 인사가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비판을 듣지만 제가 같이 일해왔던 문희상 위원장은 우리 뭐 정부장 잘하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적으로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여러 애정어린 말씀도 많이 했고 네. 또 지금도 지난 100일 동안 비대위를 이끌어오면서 김무성 대표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협 정치를 해왔고 상생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 그렇게 봐달라. 네. 문희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자원 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 알겠습니다. 특위도 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자, 변 변호사. 지금 네. 통진당 묻고 예. 그거 다 어디로 쓴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61억을 받은 거죠, 올해?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까 이제 지급될 시기에 지금에서 잔고가 비었다는 게 이런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저도 이제 큰 뭐 단체 회계를 맡아보고 있는데 예. 회계를 보면 항상 2월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2월금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예. 몇백만 원 단위로 그 2월금이 남는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이 지금 간다. 선관위가 볼 실사를 수 하고 있겠네요. 있다니까 뭐 정확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19일 날 뭐 선고 당일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 날 돈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돈이 나갔다 하면 19일 날 돈이 나간 게 정말 그 개인들의 급여로 지급이 됐는지 예. 한 번 더 정밀하게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익 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것 2월금이 너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다.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하게 실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원론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통진당 근데 의원들도 세비를 받았다고 하대요? 12월 세비? 네, 그걸 이제 현행 법률상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원이 구속된다고 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법률안을 올리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세비를 의원직이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니까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구속된 상태라고 하면 일을 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주지만
않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12월 세비면은 한 달 세비를 줬을 텐데 그 의원직 말씀하신 상실 대로 아까도 동일한 얘기인데 20일 날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네. 20일 날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날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일 날 12월 19일 날 12월분의 세비가 지급이 됐는데 네. 의원 자격이 19일 날 상실됐기 때문에 그 이후 2주 거는- 안에 19일부터 30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그거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국고에 반납을 해야 그렇게 됩니다. 봐야 되는군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바깥시점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국제시장을 거론하면서 한번 좀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나라 사랑해야 되고 또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려를 하고 대통령께서 국제시장을 보셨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저게 좀 70년대에 그때 이제 뭐 저희들도 이거 했지만 예. 조금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론 애국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예. 가족하고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국제시장에서 보여지는 60, 70년대, 80년대 그런 시대 상황보다 사실은 네. 일제 암흑기라든지 그 이전에 네. 우리 조상들이 고생한 거 정말 더 참혹했죠. 네. 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이제 산업화, 근대화 노선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자연스럽게 하고 네. 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항상 그 국기에 대한 경례, 또 조례, 또 교련복을 입고 또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예, 그런 때 거 했죠. 이런 예. 분위기에서 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뭐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탈피해서 성장한 30, 40대가 보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애국심이라는 거는 그럼 강조, 그거는 네, 저는 네. 절대 폄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없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이런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이해 못하는 세대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여서 했으면은 좀 메시지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예.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70년대의 담론입니다. 네. 국가가 강조되는 시의 담론인데 지금은 국가보다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더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정말 국가가 더 우월해야 된다. 국가 중심의 사고가 있다라면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개인과 사회가 드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개인과 사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워딩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애국심을 강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주의 어떤 한 면인데 사실은 애국가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요즘 학교 다닐 때 다들 저는 안 하고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산업화, 민주화에 있어서 산업화에 어떤 과실이 있을 거고요. 민주화에 가실이 있을 건데 안 좋은 면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공과 실이 있다면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 분이 어떤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부분을 지적했다는 부분에 이제 젊은 층이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 영화가 굉장히 이념적인 색채로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네.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의 국민은 저 영화의 어떤 색깔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국민을 고려해서는 특히 저런 영화는 조금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 편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닌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의 색깔은 없겠지만은 예. 논란이 되는 영화를 구태여 그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요, 듭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고 나니까 네. 이게 무슨 보수 이념을 전파하려고 뭐 이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팩트입니다. 팩트. 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역사 다큐멘터리식으로 좀 희노애락을 모아놓은 거죠. 겪으면서 산업화 과정 일부는 팩트 그 자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또 우리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극심한 또 개인주의 이런 시대 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이룰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국가 정신,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네.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네. 부정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저 영화를 어떤 보수주의 어떤 그 색채가 강한 영화라고 규정 짓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통령님이 고려를 해주시면 국민 대통합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전에 네. 영화 변호인 네. 나왔을 때 뭐 친노 영화다 뭐 이러면서 또 영화를 가지고 쫙 갈리고요. 또 뭐 이번 영화에서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해서 탄광의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뭐 우리 계속 지금까지 네. 전에 내려온 얘기고요. 보도도 된 바가 있고 그게 다시 나오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트위터나 이런 상에서 네. 분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영화는 영화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팩트는 팩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문재인 의원은 국제시장 보러 혹시 간다고 안 그럽니까? 글쎄요, 뭐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저는 부모님 모시고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국기 배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영화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왜 그 영화 보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격리 일단 하고 애국가 같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대한뉴스 일장 딱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감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국심이 고취된다면 또 하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만한 같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복지 네. 체제가 또 강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어디 나가서든 대한민국 국기에 몸에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리성으로 마지막 좀 해주세요. 잠깐만. 예. 그 명랑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우리 네. 돌풍을 일으키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봤는데 저는 그 영화하고 명랑하고 국제시장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에 대한 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1등 국가를 만들까? 네.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론 뭐 시대가 이제 좀 분단 시대.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냥.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정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 보니까 북한 뉴스 중에 좀 눈길 가는 게 김여정. 네. 김여정이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참관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여정은 군대 안 갔다 왔죠? 예, 뭐 근처에도 안 갔다 왔죠. 아, 예. 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반을 높이려는 버퍼를 좀 넓혀가려는 네. 액션이 아닐까 보는데요. 실제로 과거처럼 뭐 이천이나 타가서나 찾아다니던 네. 뭐 산업 공장이나 찾아다니는 곳과 달리 군인들의 훈련장에 김정은과 함께 나타났다. 네. 이것은 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여정을 크게 이제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무슨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네. 나영소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이 간 것만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가는 여군이죠, 여군. 예, 851부대. 예. 그 방사포 부대를 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에 3대 권력이 있습니다. 노동당 권력이 있고, 네. 또 국가안전보위부 권력이 있고, 네. 인민군 이제 권력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호롱이가 맡고 있고, 또 인민군은 이제 황병수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 조직부나 당 선전부, 아. 이게 지금 약간 역할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현준이 당 조직부를 맡고 있는데, 네. 약간 나이 든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 또 김기남도 당 선전부장 하고 있는데 나이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세대 교체가 임박한 여 시점에서 지금 김여정이 당 그 부부장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 선전부 부부장인지 아니면 예. 조직부 부부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선전부나 조직부의 둘 중에 하나 그 부부장을 맡아서 뭔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경희 같은 경우는 네. 당 국제부에서 공부를 좀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당 경공업부 부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김정일이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예. 자기 동생은 약간 멀리서 좀 지켜봤죠.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을 가장 가까운 데 지금 불러놓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음. 이런 거겠습니다, 보니까. 아. 예. 그것도 궁금한데 김정은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김정은의 군대 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소문만 낡고 이제 간 흔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군 관련 정치대학에서 그 한 1년 정도 네. 이제 뭐 공부한 흔적은 있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군사 복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군 최고 사령관 동지로 지금 통하고 있군요. 예. 여성 부대가 여군이 많습니까, 북한에? 기존에는 그 거사포 대대에 네. 한계중대, 네. 해안포 대대 한계중대, 예. 시범 쪽으로 이제 전투병과가 있었고요. 예. 간호병, 통신병은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아, 근데 이제 90년도 후반기에 이제 군인들이 남자들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네. 혹은 또 우리 요군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한복 이바지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여성 해안포 연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방사포 연대도 만들어 버리고요. 아, 연대가 문자 그대로 연대장부터 마지막 말단 사병까지 쫙 여자들. 아,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없는 뭐 유사일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꽤나 문제가 많아서 아마존에스 비슷한. 예, 정말 문제가 많아. 여자들이 예. 뭘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서에서 뭐 후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남자 장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3분의 1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아. 남아있는 부대를 이번에 김정은이가 찾아갔다. 자, 영화 인터뷰가 이미 북한의, 국경 주변에서는 무슨, 카카오톡으로 좀 유포가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보내는데 네. 어떻게 보냐 참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예. 설명하기가 답답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한테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 예. 하나를 북에 보냈다. 아,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거든요. 아. 그런데 25일, 26일, 27일에 그 링크 걸린 그 인터뷰가 꽤나 많이 다녔습니다. 예. 거기 한 2-3시간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는데, 네. 사라져간 것도 있는데, 예. 그때마다 그때마다 탈북자들이 북으로 이제 보냈다고 보내- 봐야 되겠고요. 아, 예. 아. 뭐 저도 꽤 여러 사람한테 그거 보다가 걸리면 그야말로 아오지 탕강으로 가든 사형을 당하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소위 이제 김정은 영화가 나오면서 네. 이걸 막기 위한 이제 태스크 포스를 이제 꾸려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109 상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보안부가 중심이 돼서 그 남한 드라마를 포함한 외부 정보들을 막기 위한 이제 그런 조직을 꾸렸는데 네. 이게 장성택이 관장하면서요. 네. 그 인민보안부가 이제 그 남한 드라마 보는 걸 크게 범죄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민보안성이 소위 남한 드라마를 퍼뜨리는 숙주가 됐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일이 네. 김정은이 예. 소위 그 1119 상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중심이 된 네. 우리나라 국정원이죠. 예. 여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인민보안부까지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도 네. 이 남한 드라마가 뭔가 나오게 되면 네. 자기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김정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뭐 북한이 해킹도 하고 뭐 지금 도발도 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막 북한 예. 주민들 반응들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예. 소문이 일파만파로 지금 북한 내부에 퍼지다 보니까 예.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예. 그 단속을 해야 되는 북한의 간부들도 보고 싶다 이거죠. 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막기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지나가는데 북한 주민들 영화를 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 일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예, 시국 영화라고 해서 꽤나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재미없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종서와 예. 우리의 그 웃음 포인트가 맞지 않다는 걸 다시 예. 그래서 시국 영화인데 좀 웃음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니까 네. 김정은이가 처음 등장해서 나 김정은이요 하고 나타나는데 예. 너무 김정은 같지 않아서 웃음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 김정은과 안 닮았다 주인공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호 영화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똑같이 닮은 사람을 대역배우로 냈댔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행동도 저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위대한 장군님과 너무 달라서 네. 그래서 웃었다. 그래서 웃음 포인트가 우리하고 꽤나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수령을 왜 그렇게 비하하냐라는 기본적인 북한 주민 정서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뒤끝에 그런 이야기가 묻어나와요. 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쌀을 안 주냐, 밥을 안 주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던데. 김정은한테. 예. 이거 정말 이렇게 물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이야기를 듣고 예. 주는 영향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들이 우상화에 쪼들어가지고 그 영화 전체를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라고 하면서도 와 외국에서는
장군님을 이렇게 비웃고 있네. 이걸 자기도 모르게 캐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김정은도 외국에서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네. 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걸 보고 영향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이제 저 영화 뭐 해킹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오바마 대통령을 뭐 원숭이, 밀림 속 원숭이 이렇게 예. 막 이제 인종차별적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사실은 뭐랄까 이 사실은 아무리 저 적대적이어도 그렇게 뭐 인종차별적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은 잘 안 하는데 예. 그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예. 이게 지금 그 북한은 이제 절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지도자의 그 인격과 수준에 따라서 네.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제 그 말의 그 수준이 네.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네. 과거에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조금 정제된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김정일 때 오면서 약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네.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완전히 이게 붕괴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인격이나 수준이 너무 네.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오바마 원숭이라는 말은 아마 김정은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평소에? 예, 김정은이가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사회에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아마 김정은이가 했기 때문에 북한의 언론 매체도 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북한에서 작가를 해봐서 더 많은데 예. 장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장군님의 말을 틀을 옮기는 게 제일 좋은 작가가 되고요. 발습 작가. 그리고 네. 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서 평가받는 게 제일 훌륭한 작품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빚은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좋아 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준 네. 유엔 대사가 아주 감동적인 즉흥 연설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네. 보시고 말씀 나눠 보시죠.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know that they are ther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watch video clips from North Korea without flinching at every scene.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네. 아주 명연설입니다. 예. 지금 뭐 원고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즉흥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본에 없는 원고 저 연설을 한 건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외교관 가운데 네.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예. 저런 분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3년도부터 5년도 사이에 네. 그 유엔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의할 때 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걸 기권 불참했거든요. 네. 그때 탈북자들이 느꼈던 그 이 분노와 이 네. 좌절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이게 북한 내부로 알려져가지고 예. 북한 내부에서도 저거 한국이 사람이냐 저게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저런 유엔 무대에서 우리 그 대사께서 저렇게 훌륭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네. 엄청난 희망을 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예. 애니바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아주 뭐랄까 이제 훗날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은 저렇게 훌륭한 분을 지금 모르고 봤다는 게 부끄럽고요. 네. 이런 생각이 금방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유엔 대표부 북한 주재 대사하고 이제 마주쳤던 적이 있는데 네.
그 김정일을 좀 비판했다고 이 새끼 너 죽을래? 그래서 아, 직접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저 뉴욕에서요? 워싱턴에서요. 워싱턴에서. 네, 그 예. 세미나 하러 원래 이 사람들 뉴욕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세미나 때문에 또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불러가지고 왔다가 이제 의회 안에서 했었는데 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냐 외교관이. 아,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청문회 전에 그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청문회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비서진들에 의해서 에드워드 의원한테 알려지고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미국 의회 안에서. 네. 그래서 청문회가 중단되고 사과를 받아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 예. 그 수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대사인데 네. 저렇게 수준이 하늘 땅 차이일까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정말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또 북한 내 동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책임을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책임이 느껴지지 않으면 네. 사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게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고 정말 훌륭한 일을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준 대사가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큰 반향을 좀 일으켜서 아주 뭐랄까 젊은이들한테도 좀 약간 교육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아주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리가 뭐냐면 소위 남북 화해, 네. 평화를 위해서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좀 약간 접어두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런 논리가 소위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 당장 우리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말 한마디라도 네. 정말 같이 관심을 갖고. 공유한다 이런 네. 거를 받고 싶은 건데 네. 지금 그런 말도 안 하니까 상당히 화가 난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북한 인민들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마음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아드리아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조작업을 벌이던 카페리오. 비록 10명의 사망자는 발생했지만 마지막 생존자까지 무사히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선박에 남은 탑승자가 없다고 선언하며 내린 지하쿠마치 선장이 많은 생각을 전해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